나는 박미선 올해 72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버리지 못한 물건들로 집이 가득 차 있어요. 옷장 문을 열면 젊었을 때 입던 블라우스부터 아이들이 어릴 적 입던 내복까지 그대로입니다. 거실 한쪽엔 망가진 밥솥, 녹슨 가위, 고장난 리모컨이 쌓여 있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유, 그냥 버려요. 그게 뭐라고. 하지만 말이죠. 나한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처럼 마음속에 짐을 안고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버리지 못하는 당신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처음엔 그냥 습관이라 생각했어요. 다 쓰진 않아도 언젠간 쓸 날이 오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방은 창고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오래됐어요. 버리셔야죠. 아들도 말하죠. 엄마, 이사도 못하겠어. 좀 치워.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물건 하나하나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데. 이 그릇은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거고, 이 수건은 손주 태어났을 때 쓰던 거고, 이 작은 옷은 막내 돌잔치 때 입혔던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 그 순간들이 저한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안 가요. 버리려고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저와 비슷하신가요? 당신도 혹시 빛바랜 앨범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오래된 편지, 받았던 선물을 한 번도 정리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남들은 쉽게 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이건 우리가 살아온 날들, 웃었던 순간들, 때론 아팠던 기억들이에요. 어느 날은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오래된 건 안 버려?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낡은 머그컵 하나에 담긴 아침 식탁에서의 웃음소리를, 이 작은 인형 속에 담긴 딸의 첫 생일 파티를. 가끔은 저도 부끄러워요. 현관문도 제대로 안 열리고 손님도 못 들이는 집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혼자 있을 때면 이 물건들에 둘러싸여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모든 소중한 순간이 여기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요. 가장 괴로운 건 젊었을 때의 옷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28때 입었던 원피스, 35세 아들 소풍 갈 때 입었던 청바지, 40에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샀던 스카프. 거울 앞에 서면 그때의 내 모습이 선명히 떠올라요. 매끈했던 피부, 반짝이던 눈동자, 자신감 넘치던 걸음걸이. 그 옷들을 버린다는 건 그 시절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난 노인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 옷을 입던 날들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론 인정하기 싫은 거죠. 얼마 전에 손녀가 옷장을 열다가 제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하고 묻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손녀가 사진 속 젊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게 할머니란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녀는 큰 눈을 깜빡이며 사진을 다시 봤죠. 정말요? 할머니가 이렇게 예뻤어요? 웃으려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말이 칭찬인지 과거형인지. 그날 밤 옷장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젊은 날의 옷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그 시절의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미선아, 넌 참 예뻤어. 그리고 지금은 많이 늙었구나. 당신도 그러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에 놀라게 되는지? 내 마음은 여전히 30인데 몸은 70이 되어버린 이 괴리감을 견디기 힘든지? 버리지 못하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시간을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그 흐름을 인정하기 두려운 사람들일 뿐이에요. 어느 날 영수증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20분 넘게 쳐다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 이상한 걸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추억이 아니라 병이에요. 그땐 기분 나빴어요.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이 준 책을 읽으며 알았어요. 저장 강박증.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버리지 못하는 것도 병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건 물건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나는 지금껏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외로움, 내 아픔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병원에 가는 건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창피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날 알게 된 사실은 내 상태가 호딩 장애라는 거였어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적인 행동이 실은 내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이 그 물건들을 못 버리는 건 그 물건과 함께했던 시간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그렇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제 집안 물건들은 2배로 늘었으니까요. 그의 넥타이, 구두, 심지어 그가 읽다 만 신문까지. 모두 그대로였어요. 버리는 건 배신 같았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히 말했거든요. 이걸 버리면 그 사람도 그 시간도 정말 사라진 것 같아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물건을 간직한다고 해서 추억이 더 선명해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 무게에 당신의 현재의 삶이 묻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방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건 보물창고가 아니라 제가 만든 감옥이었던 거예요. 특히 제 젊은 시절 사진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23, 34, 42. 그 얼굴들은 모두 나인데 지금의 나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때는 미래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과거만 쌓이고 있었던 거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진들, 그 옷들을 버린다는 건 그 시절의 나를 보내는 거니까요. 내 젊음, 내 가능성, 내 꿈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인정하는 거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삶을, 젊음을 쌓아두려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소중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방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정막 속에서 70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슬픔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60, 50, 40. 모든 나이의 나를 안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하루 10분씩 정리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안 버리셔도 돼요. 그냥 같이 있어 볼까요? 그 말에 저는 터졌어요. 오랜만에 사람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물건을 치우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물건은 떠나도 그 순간은 남았어요. 매일 단 한 가지. 그것만 지켰어요. 그리고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미선아. 오늘도 해냈구나.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날은 낡은 양말 한 켤레. 다음 날은 오래된 잡지 한 권. 어떤 날은 버리지 못하고 그저 물건을 만지며 추억을 되새기는 것으로 끝나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참 지혜로웠어요. 어머니 오늘은 이것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내일 해요. 그녀는 제게 압박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이 수건은 언제 사셨어요? 그렇게 물으면 저는 그 수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 이야기 기록해도 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미선의 보물 이야기라는 작은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버리기 전에 그 물건의 사진을 찍고 제 이야기를 녹음했죠. 처음엔 이상했지만 점점 그 과정이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제 젊은 시절 옷이었어요. 30살 때 입었던 빨간 원피스를 꺼내 들었을 때 제 손이 멈췄어요. 당시 남편과의 첫 결혼 기념일에 입었던 옷이었거든요. 그 옷을 보면 젊고 예쁜 시절의 내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걸 버리면 그때의 나도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 목이 메었어요. 이 옷을 입었던 여자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으니까. 탱탱한 피부, 가는 허리, 긴 생머리.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는 너무 달랐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원피스 정말 예쁘네요. 어떤 날에 입으셨어요? 그 질문으로 시간 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날의 디너, 남편의 웃음, 와인 한 잔의 맛, 집으로 돌아오던 밤하늘.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그때 어머니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며느리의 다음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행복했어. 아직 모든 게 가능하다고 느꼈지. 미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어. 그 기분, 그 순간은 어머니 안에 여전히 있어요. 이 원피스가 없어도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천천히 그 원피스를 내려놓았어요. 처음으로 물건이 아닌 추억 자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추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 이 원피스 사진 찍고 이야기도 녹음할까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새 추억을 만들어줄 기회를 줄까요? 며느리의 제안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빨간 원피스를 들고 창가에 서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 그때의 나를 빛나게 해줘서. 그리고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그녀는 동네 중고 가게에 기부해 주기로 했죠. 기적같이 그 옷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았다가 크게 내쉬는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죠. 젊은 시절을 떠나보내는 건 아픈 일이지만 그 아픔 너머에 평화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도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고 계신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그저 하루의 작은 것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쉬워질 거예요. 이젠 집이 조금 달라졌어요. 창문을 막고 있던 박스 대신 햇살이 들어오고 그 자리엔 화분이 놓였어요. 가족 사진도 꺼내어 걸어두었어요. 남편, 아이들, 그리고 웃고 있는 제 모습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예전엔 물건만 바라봤는데 이젠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예전엔 정리하자는 말에 상처받았는데 이젠 함께하자는 말에 위로받습니다.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안에 묻어두었던 슬픔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이, 가족이, 내 삶이 다시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손주들이 집에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마루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어요. 할머니, 여기 예뻐졌어요.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물건을 버리면서 얻은 건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쁨이었죠. 그 변화가 시작된 건 제 옷장에서였어요. 40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제 나이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내가 다시 24이 될 수는 없어. 거울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젊음이, 그 열정이, 그 가능성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의 슬픔을. 하지만 그 슬픔을 지나고 나니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젊었던 날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자유가. 옷을 정리한 다음엔 화장대를 정리했어요. 20년도 더 된 화장품, 다 닳아버린 립스틱, 더 이상 제 피부톤과 맞지 않는 파운데이션. 그것들을 하나씩 손에 들고 마지막으로 얼굴에 발라봤어요.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예쁘지 않았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눈과 처진 볼살, 얼룩덜룩한 피부. 한때는 그 변화를 부정하고 숨기려 했는데 이제는 그냥 바라보기로 했어요. 미선아, 너는 이제 할머니야.
거울 속 내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 처음으로 내 나이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어요. 주름 속에 담긴 웃음의 흔적, 손 위의 얼룩들이 말해주는 부지런했던 날들, 흰머리 속에 숨겨진 지혜. 젊음만이 아름다움은 아니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놀러 와서는 깜짝 놀라더군요. 미선 씨 집이 달라졌네. 처음으로 이웃을 초대해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었어요. 부끄러웠던 내 공간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내 집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조금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정리하는 거 어려우시죠? 그랬더니 그분도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나도 못해. 특히 아이들 물건은. 그 말에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같이 해볼래요? 나도 한 개, 당신도 한 개? 이웃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집을 조금씩 정리해주는 할매 파트너가 되었답니다. 물건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삶이 자라났어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게 되었죠.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버릴 게 많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진 않아요. 물건이 쌓였을 때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는데 이젠 하루하루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됐어요. 정리를 하면서 젊은 날의 저를 자꾸 마주하게 돼요. 아끼고 참고 애쓰던 나. 그 시절을 꺼내서 다독이는 중입니다. 그게 정리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버리는 게 아니라 꺼내서 이해하는 것. 우리 세대 여자들 참 많이도 참고 살았죠.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 시부모님 모시기. 그러다 보니 내 꿈, 내 욕망은 차곡차곡 접어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엔 다른 이들을 위한 물건들이 쌓여갔죠. 요즘 정리를 하다 보면 가끔 그 접어둔 꿈들을 다시 만나곤 해요. 20대 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 악보, 30대에 읽다 만 영어책, 40대에 시작했다 관둔 수채화분. 그 물건들을 만질 때면 가슴 한켠이 아려요. 미선아, 너는 꿈이 많았었네. 그런 생각이 들면 문득 눈물이 나요. 그 꿈들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꿈조차 잊고 살았다는 사실이 슬퍼서요.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품에 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묻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놀랍게도 작은 것들은 아직 할 수 있더라고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손주에게 함께 레슨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다면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강의가 많대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동네 노인정에 수채화 교실이 있다고 하고요. 작년에는 젊었을 때 꿈꿨던 여행을 떠났어요.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갔던 제주도를. 다리는 아프고 숨도 찼지만 오르막길을 오를 때마다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도 못 왔는데 지금이라도 온 게 다행이야. 가끔은 거울을 보며 한숨이 나와요. 탱탱했던 피부는 언제 이렇게 주름지고 윤기 있던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하얘졌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대신 위로해줘요. 미선아, 넌 참 열심히 살았어. 그 세월이 내 얼굴에 새겨진 거야. 젊음이 사라져가는 것이 슬프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조급함 대신 여유가, 욕심 대신 감사함이, 불안 대신 평화가. 이런 것들도 나이 들의 선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물건 하나를 선물하는 날을 만들었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내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거죠. 놀랍게도 그렇게 보내는 물건에는 더 이상 슬픔이 담기지 않아요. 대신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작년에는 40년 된 재봉틀을 동네 청년에게 줬어요. 그 아이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을 보니 내 재봉틀이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아 행복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보물이네요. 이런 걸 저한테 주시다니. 그 청년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아, 내가 버리지 못한 건 사실 이 물건이 아니라 내 청춘이었구나. 젊은 시절 재봉사가 되고 싶었지만 결혼과 함께 그 꿈을 접었거든요. 그 재봉틀은 내 이루지 못한 꿈의 증거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다른 이의 손에서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동네 노인정에 가면 저처럼 젊은 시절 옷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옷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들 어떠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들의 댐이 무너졌어요. 한 분은 30년 된 구두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또 한 분은 시집 올 때 입었던 한복을 매일 쓰다듬는다고. 우리 모두 똑같은 아픔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 드는 게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 한 할머니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시절의 물건을 버린다는 건 그 시절의 우리를 영원히 보내는 것 같아서. 그 활기, 그 아름다움, 그 가능성을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날 우리는 할매들의 작별식을 계획했어요. 각자 젊은 시절 가장 소중했던 물건 하나를 가져와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제가 가장 버리지 못했던 것을 선택했어요.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건넸던 분홍 손수건이었죠. 반세기가 넘도록 서랍 깊숙이 보관해온 보물이었어요. 이 손수건을 받았을 때 난 23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이 메고 손이 떨렸어요.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으니까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느껴지던 그때. 지금은 어떤 기분이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슬퍼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하지만 또 감사해요. 그때의 설렘을 느껴봤으니까. 그날 밤 우리 할머니들은 각자의 젊은 시절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서로를 꼭 안아주었죠. 우리가 늙어가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야. 물건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모은 이 물건들 결국 누군가에게 짐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젠 가족들에게 물어봐요. 이건 누가 가질래?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내 젊은 시절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26 시댁에서 첫 명절을 치르고 울면서 썼던 그 페이지를 다시 읽으니 그 시절의 나에게 미안해졌어요. 미선아, 넌 참 열심히 살았구나.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일기장도 남편의 오래된 편지도 아이들 돌 때 신발도 하나씩 정리하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내게 물었어요. 이제 뭘 하고 싶니? 놀랍게도 아직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 한 편 쓰기, 바다 보러 가기, 손주에게 내 인생 이야기 들려주기. 작지만 소중한 소망들이요. 때론 아직도 망설여져요. 특히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 앞에서는. 그럴 땐 사진을 찍고 그 이야기를 녹음해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요. 고마웠어, 이제 안녕. 이 나이 되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행복은 쌓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물건도 마음속 응어리도 다 비워야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요즘엔 가끔 손주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럼 저는 더 이상 물건을 꺼내지 않아도 돼요. 그저 마음속에 간직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니까요. 물건은 사라져도 추억은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물건을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친 건 내 젊음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게 돼요. 이게 정말 나인가? 주름진 얼굴, 휘어진 등, 움직일 때마다 아픈 관절. 예전에는 그 변화를 부정하기 위해 젊은 시절 옷을 꽉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을 입었던 날에 내가 언젠가 돌아올 것만 같았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서랍 속 오래된 청바지를 꺼내 들고 언젠가 다시 입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중얼거린 적 있으신지요? 그 청바지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젊음, 우리의 꿈, 우리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어느 날 대학 때 단체 사진을 발견했어요. 21살의 나, 까만 머리에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그 사진을 들고 거울 앞에 서서 지금의 나와 비교해 봤어요. 한동안 울었어요. 왜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 어쩌면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막고 싶어서인지도 몰라요.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을 손으로 꼭 쥐고 있는 것처럼요.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 늙는 게 슬퍼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응, 슬퍼. 특히 거울을 볼 때 예전에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손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예뻐요. 주름도 예쁘고 하얀 머리카락도 예뻐요. 할머니는 할머니니까 예쁜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어요. 할머니니까 예쁜 거예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늙음을 손녀는 그저 내 모습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용기를 내서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늘어진 목. 모든 것을 정직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어요. 이 얼굴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주름은 웃을 때 생긴 거, 저 주름은 아이들 키울 때 걱정하며 생긴 거, 이 흰머리는 남편 병간호하며 생긴 거. 내 얼굴은 내 인생의 지도였던 거예요. 젊음만이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어요. 70년의 세월이 새겨준 이 흔적들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요. 옷장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30년 전 다이어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40살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늙어 보이진 않겠지? 그 글을 읽으며 웃음이 났어요. 그때의 나는 40세를 늙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의 나는 70이 넘어서도 아직 젊다고 느낄 때가 있으니까요. 나이 들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젊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물건들도 하나둘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20대 때 입었던 옷, 30대 때 모았던 장신구, 40대 때의 메모들. 그것들이 내게 있어야만 그 시절의 내가 증명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시절의 나는 물건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억과 내 마음 속에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물건을 놓는 힘이 되었죠. 며느리가 정리된 집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어머니, 집이 이렇게 넓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정리하셨어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였더니 젊었을 때 물건도 놓을 수 있더라고. 지금도 물건 앞에서 주저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걸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함께 비워보세요. 기억은 버려지지 않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건을 버리는 과정이 단지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에요. 눌러왔던 감정을 마주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울고 웃으며 치유되는 시간이죠. 특히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워 젊은 시절의 물건을 붙잡고 계신다면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시간은 참 잔인하게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노년의 삶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젊었을 땐 몰랐던 지혜, 여유, 깊이. 그리고 손주들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의 따뜻한 차 한 잔, 아침 햇살의 고마움. 젊음이 화려한 불꽃이라면 노년은 따뜻한 숯불 같아요. 겉으론 화려하지 않지만 더 오래 더 깊게 타오르는. 젊은 날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 시절의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미선아, 넌 참 열심히 살았구나. 고마워. 더 이상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이 있었음에 감사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75이 되었습니다. 3칸짜리 옷장이 이제 1칸으로 줄었고 식탁에는 꽃이 놓여 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정리된 공간에서 편안히 잠들어요. 매주 수요일엔 할매들의 정리 모임에 나가요. 서로의 집에 번갈아 가면서 함께 한 곳씩 정리해 주는 거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으면 어려운 일도 조금 더 쉬워지니까요. 지난주엔 동네 젊은 엄마들이 저희 모임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할머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버릴 수 있어요? 저는 애기 처 신발 하나도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대답했죠. 나이가 들면 소중한 게 뭔지 더 잘 보여. 그게 물건이 아니라는 것도요. 때로는 아직도 그리워요. 특히 밤이 깊을 때면 낡은 앨범을 꺼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더 이상 제 삶을 가두지는 않아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인사하고 보내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물건 하나, 마음속 짐 하나를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함께 할 때 더 쉬워진답니다. 요즘 저는 다른 버리지 못하는 분들을 돕는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우리끼리 물건 졸업식이라고 부르는 행사도 열어요. 서로의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죠.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웃음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살아온 날이 많아질수록 추억도 물건도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더 부담스럽고 더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그만큼 충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 작은 시작을 해보세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 공간을 되찾는 것은 내 삶을 되찾는 것과 같으니까요. 젊음을 떠나보내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름진 손으로도 흰머리로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이 젊을 때와는 조금 다를 뿐이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요. 저 박미선처럼 당신의 공간과 마음에도 햇살이 다시 들어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